코로나,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어떻게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지난 한 달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발원지인 중국 우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우한역에서 삼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입구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역 앞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 我们可以看到，其实这里6是吧？那走不了了。走不了了。您之前知道封城的通知吗？没有，你没有任何通知。我没有收到通知，因为他的姑娘也在这里，就是说回老家，你就是还有老头老娘，因为他们那么大的年纪了，要等到儿子孙子回去团圆过年，也没得办法。 기차와 버스, 지하철 등 우한시의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사상 초유의 일. 今天早上我是看到整个武汉市都公交车、地铁全部封城了，然后还有很多人都没办法回家去。其实我是很同情他们的，因为我能够了解到作为一个在外面拼搏了1年的人，每个人都希望盼望着跟家人合家团聚，但是遇到武汉这种事情，那真的是没办法。我早上来这里赶车的时候，地铁那个火车已经停了。我现在会啊，我就他说要时间另行通知，那这谁知道要等多久？ 봉쇄가 되기 전 이미 우한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일 무렵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일 100명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担心我们这里上班的这种状态，然后每天看着新闻，然后真的很担心。我们说不要紧，我们说我们的防护很到位，其实是给他们是让他们安心。我们自己其实说不怕是不可能的，谁都怕。真的很担心。但是我们在这个工作岗位上，我们必须就有自己的使命感，必须去做这样的事情。 확진자가 속출했고 이제 의료진마저 감염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제야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已经出现了人传人和医务人员感染，存在一定范围的社区传播。疫情传播途径 以呼吸道传播为主，病毒存在变异的可能，疫情存在着进一步扩大的风险。 우한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도로는 폐쇄됐고 공항도 멈춰섰습니다. 항공사들은 우한으로 오던 항공 노선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도시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今天是2020年1月23日，小雨有霾。随着新型冠状病毒持续从武汉向外界传播，武汉市决定从今天开始封城，暂停所有公共交通运营，关闭机场、车站及高速所有离汉通道。在没有了公共交通以后，整座城市变得安静不声，街头行人寥寥无几。
95%的人群都戴上了口罩，仍然有极少数中老年人冒险裸奔。街上所有的银行、购物中心、绝大部分商店都已关门停业。工作，超市只有方便面与蔬菜采购量较大，后期不用担心补货问题。熟食与速冻食品货源充足。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发热，然后咳嗽，所以人很多，都担心自己感染。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점점 늘어갔지만 현재의 병원 인력으로는 이들 모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普通一个病人现在，从挂号到最后的治疗，可能需要很长的时间，所以现在就是说，这种对于发热的病人，所以现在就医疗的这个还不充分，这个时间太长，而且会出现，因为你在医院里面排队，可能造成交叉感染，这是我们很担心的。 우한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중국의 설, 춘절이 찾아왔습니다. 리신 씨 부부는 둘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新年快乐！原来过年的话，我们都是经常会走亲访友。 拜年呐、跟长辈拜年呐、到亲戚家去拜年呐、那都是热热闹闹的。现在今年这个特殊情况就不能到处走了，只能在家里过年了。 매년 축제처럼 지내던 춘절에 아들의 얼굴도 못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他在杭州就是说没有回家过年，这是第一次，也没什么，因为今年特殊的情况没有回家。只要我们不管他在外面还是我们在家里，只要我们都没有生病，我们身体健康，我觉得这是最重要的。有生病的人，他们就是我觉得我们身体很健康就是最好的了，真的是我们是很幸运的，觉得我们是很幸运的。 방송에서는 우한을 응원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都会好起来的。隔离病毒，但是绝不会隔离爱。让我们一起给他们加油，给他们最需要的温暖。加油，武汉！加油，中国！ 하지만 우한의 춘절 풍경은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물품은 여전히 마스크입니다. 今天一个不一样的年嘛。所以你都敢说啥买东西？预防嘛，防护嘛，保护嘛，不扩散，是吧？每个人做好自己的防护。所以你之前这个病也是蛮狠，治不了，得上病治不了的，너무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월 20일 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불과 5일 만에 4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所以说，从现在看，疫情传播的速度比较快，对防控工作带来了一些挑战和压力。专家预判，现在疫情进入一个比较严重复杂的时期，潜伏期大约在10天左右，最短的潜伏期有1天发病，最长的潜伏期是14天。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잠복기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아직 논란 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This is a scary situation. A lot of us are very scared. We're putting a brave face on it, but yeah, most of us are scared and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I certainly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yes.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 우한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어떤지 베이징의 류종훈 PD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베이징 류종훈 PD입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시작은 우한이었지만 지금은 이곳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전역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요 며칠 베이징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시외 버스 터미널은 폐쇄됐고 마스크는 품절입니다. 춘절이라 북적여야 할 시내 주요 거리들도 한산합니다. 분위기가 엄중한 것은 확진자의 증가 속도 때문인데요. 수십 명씩 늘던 확진자가 수백 명이 되더니 이번 주 월요일인 27일을 기점으로 하루에 1000명이 훌쩍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29일 수요일에는 116편의 기차와 항공기에 환자가 탑승했었다는 인민일보의 긴급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 탑승객만 10만여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한이 봉쇄된 지가 벌써 9일째입니다. 혹시 현지 우한에 계시는 교민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우한에 계신 교민들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상황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잔류를 결정한 교민들도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중 한 분이 남아있는 교민들과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한 시민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신중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져달라고 저희 제작진을 통해 부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대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현재 총력을 다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설 당일인 25일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여러 차례 직접 대응을 지시하고 있고 춘절 휴무를 아예 연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며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 우한. 중국 전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우한의 지리적 조건이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남방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류라든지 인적 이동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제가 잘 안 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촉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출현하는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야생동물을 지목합니다. 중국의 시장에서 산채로 판매되는 야생동물들. 서로 다른 동물들이 섞여 있다 보니 동물 간에 바이러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야생동물을 잡아서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동물과 사람 간의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한 지역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부 내륙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돼서 민간요법에 의해서 식용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복이라는 복복자와 발음이 비슷하다. 이거랑 연계해서 또 뭐 그거를 먹으면 복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한때 우리를 위협했던 신종 감염병, 사스와 메르스는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어 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그만큼 백신 개발이 어렵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모두 박쥐에서 시작해 다른 야생동물을 숙주로 사람에게 전파됐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1년 전 박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창궐을 경고했습니다. 사스에 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인체 위험한 바이러스들도 박쥐에서 유래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체가 야생동물에 있다면 그걸 놔두고 있으면 야생 생태계에서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서 사람이 먹는다면 일단 뭐 익히면 다 죽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요리하기 전까지 잡아야 되고 해체를 해야 되고 그 내장을 빼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야생동물의 인류에 감염되지 않는 새로운 병원체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경로를 만드는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춘절 연휴와 맞물리면서 신종 바이러스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병 같은 거는 급속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1차 조치, 선제 조치를 하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위에다 보고를 하고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대응 조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같고요. 또 민족 대명절인 중국으로서는 이 촌지혜라는 촌절이라는 이걸 앞두고 그런 걸 막는 것도 사실은 정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 홍콩의 바이러스 전문가 관희 교수는 연구를 위해 우한을 찾았다가 탈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한의 방역 상태로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중국. 이때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한 지 9일째. 중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专家组认为，本次不明原因病毒性肺炎病例的病原体初步判定为新型冠状病毒。 1월 9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정부는 폐렴 증상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을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야생동물 판매 시장을 폐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我们通过各种各样的调查，基本指向和锁定，它是由于华南市场、华南海鲜批发市场的这个环境的暴露所导致的感染。那么我们在31号，就是武汉市政府已经关闭了这个市场，实行了休市，对市场也进行清理和这个消毒的等各方面的工作。 시장 폐쇄 후에도 환자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1월 중순경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도 중국 정부는 더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那么密切接触者中暂未发现相关的病例。随着我们各项防控措施实施和落实，疫情可防可控。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진한 사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절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截至1月22号24时，国家卫健委收到国内25个省市区累计报告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确诊病例571例，其中重症95例，死亡17例，均来自湖北省。 중국 정부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우한시가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더 확산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한시는 중국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我们这个社区配的这个车辆，那么前面这个披露的不及时，这一点大家要理解，因为它是传染病，传染病有传染病防治法，它必须依法披露，啊，那作为地方政府，我只获得这个信息以后，授权以后，我才能披露。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선 지난 27일, 비로소 관계 당국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目前，疫情防控正处于关键时刻，必须充分发挥基层社区，包括农村社区的动员能力，群防群控，稳防稳控，才能有效实现防输入、防输出、防蔓延。 전문가들조차 현재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hould be somewhere around the region of 25 to 26,000 as of Chinese New Year Day. And on the right-hand panel, inclusive of those who might have been incubating and therefore had not shown any symptoms yet, the number approaches 44,000. We are at the stage where we have not seen the peak of the Wuhan epidemic yet, and then we would expect 1 or 2 weeks later, followed by Chongqing, and then 1 or 2 weeks later, after that, followed by Beijing, Shanghai, Shenzhen, and Guangzhou.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중국을 넘어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수님 가장 궁금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뭘까? 대체 그 실체가 뭘까일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체 감염 시킨 건 6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가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단순한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2가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홍콩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확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사우디에서 낙타에서 시작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원래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근데 중간에 사양 고양이가 이제 정글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번에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어떤 매개 동물이 관여했는지는 지금 우한의 하난 수산물 시장에 이제 한쪽에 동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오소리, 뱀, 사양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동물일지 지금 아직 규명은 안 됐지만 중간 매개 동물이 있을 것이다. 그 최근에 중국 의료진들이 의미 있는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발병을 하고 나면 병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분석 보고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속도나 임상 소견이나 여러 가지 예후와 유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유사한 점이 꽤 있습니다. 특히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염증 반응으로 해서 폐 조직이 망가지면서 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이런 예들이 상당히 유사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이 되면 면역 세포들이 뭐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죠. 군인들이 바이러스 증식을 감지하고 이 과정 중에서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매개물이 대량 나옵니다. 너무 과도하게 염증 매개물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이게 바이러스 말고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 정상 폐 조직을 공격을 하면 여기에 출혈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굉장히 생명이 유족하게 되고 이제 일부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증상 감염이 과연 가능한지 일본 당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WHO도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배격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잠복기에 감염이 가능한 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증상이 시작돼서 기침 배체기 했을 때 바이러스 양이 엄청 많고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기침 배체기도 안 하고 바이러스 양도 적기 때문에 전염력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입니다. 순식간에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어떤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경 PD 특파원. 네, 도쿄의 이호경입니다. 우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2차례에 걸쳐 일본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네, 우한 거주 일본인들 중에서 29일에 206명, 30일에 210명이 전세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 중에 열과 기침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소수의 자택 희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귀국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최대 잠복기인 2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우한에서 거주하던 일본인 206명이 전세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皆さん一様にほっとすると同時にどっと疲れたという状況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我々第一便という形で、今帰国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まだ400人以上帰国希望の人たちが残っております。 하지만 1차로 귀국한 일본인들 중에서 놀랍게도 3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 감염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본 전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감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1日何個ぐらいもらってますか？もう何個っていう以上もう入ってきたらその場で全部なくなるんで。心配ですね。心配ですね。今旧正月で中国の方とかいっぱいこっちに来てるから心配ですね。人が多いところに行くとき電車とかはするようには。マスク以外に心かけてるところってあります？レッドティッシュとかを持って出歩いて絶対何か触った後は拭いたりとかはしてます。あと手洗いをいつもより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27일 0시로 중국 정부가 단체 해외여행을 금지한 후 도쿄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상인들의 근심도 커졌습니다. それは大きいじゃないですか。はい。テレビで見るとね、箱根とかいろんな温泉地とかそういう方はね、団体旅行さんがちょっと来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のでね。ちょっとね顔だけ見ると分かんないんだけど、大体ほら4、5人でこうガラガラガラガラ引っ張ってるから中国の人かなと思うんだけど、少ないですよ全然。ダメになっちゃったらね、もう商売できないですもんね。もう広がらないようにね。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뿐 아니라 일본 소비자와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はい、それ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例えば日本国内で感染が広が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今度は観光客がお金を使わなくなるだけじゃなくて、日本の消費者がですね外出を控えるとかですね、外にあんまり出ない、買い物もし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うすると影響がもっと広がってくると思います。で、非常に悪いケースですと、例えば企業が閉鎖になるとか、工場が閉鎖になるとか、学校が閉鎖になるとかですね、いった場合にはかなりの影響が出ますが、そこまで考えるのはまだちょっと悲観的すぎ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유럽에서 처음 감염자가 나왔던 프랑스는 어떨까요? 김자영 PD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파리 김자영입니다. 프랑스에서 4번째 감염자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4번째 감염자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80세 남성 관광객입니다. 확진 발표 당시 이미 위중한 상태였고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그 딸도 5번째 감염자로 확진됐는데요. 1월 30일 현재까지 프랑스의 확진자들은 우한을 방문했던 중국계 프랑스인이거나 최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전염성 질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관광객과 교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때로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지하철 등에서 주변 사람들이 접근을 기피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파리 시민들도 프랑스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areil, exactement. C'est surtout que les symptômes, c'est très dur de savoir si on a la grippe ou si on a le coronavirus. Qu'est-ce qui est effrayant, c'est que ça peut venir et ça se propage très vite, à ce que je comprends. 특히 파리에서 아시아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3구의 차이나타운은 이전보다 행인들이 크게 줄어 거리가 한산했고 중국계 교민들은 이번 사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On a demandé, il y avait pas rien du tout. J'ai une amie qui a passé dans 4 pharmacies, il y avait plus du tout de masques. Et du coup, c'est voilà. 중국 관련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Pour l'instant, c'est tout le monde annulé. Annulé. À l'ambassade aussi, il a demandé de ne pas demander le visa pour l'instant. Les vols de la Chine ne peuvent pas venir en France non plus. Non, c'est annulé. Pour les destinations. 이와 함께 프랑스 내에서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교민들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n mec commence à faire agir. Il y a le coronavirus qui arrive en nous désignant, quoi, sans nous regarder, mais en regardant ses potes. Et je vois, ils sont 7-8, ils sont en train de rigoler comme pas possible, mais genre, le truc, c'est pas drôle du tout. SNS상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경험담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댓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Il y a eu des commentaires genre oui, vous êtes asiatique, faites attention avec le virus. Mais voilà. 그래서 최근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혐오를 반대하는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급속도로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예방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등 몇 차례의 감염병을 겪으며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증상이 확인된 여성은 즉각 격리병상으로 옮겨졌고 때문에 접촉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근무한 한국인. 이 환자 역시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돼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입국할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5일 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 시내 곳곳을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한국인 남성과 그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사람 간 전파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로 이제 기록이 될 거고요. 역학 조사를 내서 이분은 발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이제 밀접 접촉자의 범위엔 어떤 분이 확인된 부분은 다행으로 여기고 어차피 방역망이 제대로 이제 가동을 했다는 부분들은 뭐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평택시. 환자 발생 후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도 확진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뒤 감기 증세를 느껴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우한 방문 여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한을 다녀왔냐라고 여쭤봤고 환자는 그냥 중국을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4일 후 같은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우한 방문을 밝혔고 다음 날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집 앞이어가지고 여긴 줄도 모르고 그냥 오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불안? 네, 많이 불안하고 애기들이랑. 평택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평택과 중국으로 가던 여객선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항 자체도 안 하는 거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주로 이용해서 통근을 하는데 이제 그때 주로 좀 많이 감염이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들도 하고 지금 사람 많은데 가는 거 아니면 또 음식을 밖에서 먹는 거 그런 것도 다 염려스러운. 이동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손이나 이제 뭐 위생 솔직히 잘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 가면서 정부의 대응 조치도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도 오늘 현재 4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는 오늘 감염병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한 단계 높인 경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한에서 들어온 3천여 명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2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무증상 뒤에 입문하기 전까지 바깥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 감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의 출발선이 되는 공항. 그래서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반에 환자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바이러스와의 전쟁 승패는 결정될 것입니다. 2015년에 메르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 방역의 실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들어온지조차 뭐 검역에선도 확인 안 됐고 그 환자가 진단받기까지 한 4-5개의 단계를 거쳤던 부분이고 당장 입원하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병원에 입원할 때는 아예 진단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환자들한테 어떻든 다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거니까 모든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우리나라 일선 의료기관의 진단 체계가 아예 작동을 안 하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방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켜야 할 수칙을 익혔고 병원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 나갔습니다. 지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바이러스와 상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도 신종감염병 한 명이 우리 병원 들어와서 만약에 대규모 발생하면 이거 뭐 병원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엄청나게 느껴서 병원 안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구역들 같은 걸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는 그 정도의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메르스를 겪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번 같은 상황이 터져버렸었으면 아마도 메르스보다 훨씬 더 황당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건데 시스템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 교민들의 이송, 수용, 이 관리 프로세스가 안전하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전세기를 투입해서 그쪽에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산이나 이제 진천 주민들은 혹시 일부가 잠복기에 있는 분들을 잠시 수용해서 14일간 관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수백 미터, 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좀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 농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아산이 우한 거주 교민의 수용 장소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곳곳에서 아산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잘못된 정보도 한몫했습니다. 공기로 전염되고 또 바이러스균이 날아다니면서 전염을 시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침으로 또 타액으로도 전염이 되고. 글쎄 말이야. 사스보다도 더 무서운 이 아저씨 너무 무섭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고 이거 동네 앞에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요? 동네 앞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네 집이다 해요. 거쪽에다가. 청와대를 보내 청와대로. 예, 하여튼 청와대는 그래야죠. 청와대는 청와대를 보내 청와대로. 맞아. 청와대를 보내 청와대로. 맞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산과 함께 교민 수용 장소로 결정된 진천. 정부는 수용 능력, 의료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산과 진천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천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이 주민들을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엄마들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가방 싸고 계세요. 딴 데로 가신다고. 정부에서 진천 주민들을 만나려 했지만 대화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장관까지 다시 찾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격앙돼 있었습니다. 전세기 귀국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신다면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서운하진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한에서 가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죠. 또 저희들이 외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추석이 되고 춘절이 되고 그러면은 고향을 갑니까? 조국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뿌레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뿌레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찾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환자도 아니고 지금 잠깐 이 어려운 와중을 좀 피해서 한국 갔다가 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렵게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부분은 서운하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할머니 같은 또 어머니 같은 품 안으로 좀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통했을까? 반대하던 주민들이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침내 교민들이 돌아왔습니다. 바이러스에 포위된 한 달간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고국 땅을 밟습니다. 좀만 더 들어갈래? 아직 우한에는 교민 수백여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침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건 침이 아니라 말인 것 같습니다.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근거 없는 혐오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메르스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당시에도 가짜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는 병을 더 음지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메르스는 우리 사회에 숱한 상처를 남기고 장장 217일 만에야 종식됐습니다. 같은 악몽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